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너무 불안한 시국이죠.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정부는 집값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28년 제 경험상 이거는 소름 끼치도록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정부 규제는 강해지는데 매물은 오히려 줄고 관망해야 할 것 같았는데 5월 9일 전부터 이미 백조처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그냥 놓치게 되면 혹시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였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5월 9일 이후 부동산 시장이 왜 정부 기대와 다르게 가는지, 그리고 지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장 신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집사 귤로스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5월 9일 지나면 집값 떨어질까요? 금매가 좀 더 나올까요? 조금 더 기다리면 좀 싸게 살 수 없을까? 이 질문 정말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내 전세금, 월세, 대출, 그리고 가족이 살아갈 집 이야기입니다. 28년 동안 분양 현장에 있다 보면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늘 비슷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문의는 있는데 바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대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상황을 좀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말들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건 시장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눈치 싸움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매수자는 조금 더 깎고 싶고 집주인은 그 가격에는 안 팔겠다고 버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폭락장이 아니라 서로 눈치 보는 눈치 게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괜찮은 매물은 줄어드는 분위기?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도 한 3월에 한 8만에서 7만 건대 초반까지 줄어드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격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도 같이 보셔야 해요. 부동산에서 답답한 순간은 가격이 비쌀 때만이 아닙니다. 살만한 물건이 사라질 때도 정말 답답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전월세입니다. 서울 전세 매물이 줄고 집값 불안이 커지면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인구가 한 8만 4천 명 수준까지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서울이 싫어서일까요? 서울을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현실적인 선택지를 넓히는 겁니다. 이 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삶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금은 부담스럽고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고 집값은 또 올라갈까 불안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서울에 꼭 있어야 하나? 조금만 나가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데 출퇴근만 가능하면 뭐 경기도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지금 실수요자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30대 움직임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 중 30대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자료 아마 보셨죠? 이걸 단순히 패닉바잉이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주거 불안의 신호로 봅니다. 30대는 결혼, 육아, 학군, 직장 문제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거든요. 집을 안 사도 고민이고 그렇다고 집을 사도 고민이에요. 전세로 버티자니 또 오를까 걱정이고 월세로 가자니 매달 월세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매수하자니 대출이 무섭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전세로 계속 불안할 바에는 차라리 대출을 얹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30대는 집 보러 갈 때 설렘보다 대출 계산기를 먼저 켠다고 하죠. 우픈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내 가족의 불안을 줄이려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공사비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공급망이 흔들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중동 불안까지 이어지면서 건설 원자재 공사비 부담이 커진 거는 아마 모든 뉴스에서 총망라돼서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철근, 시멘트, 유류비, 인건비, 마감자재까지 안 오른 걸 찾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정도예요. 이번에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시행사에다가 40% 더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뉴스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새 아파트를 싸게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양가 왜 이렇게 비싸요? 맨날 비싼 것 같아. 맨날 오르고. 맞습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시행사에서도 짓는 비용 자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안 짓는 게 나을 때도 있다고.
그런데 고객은 비싸서 속상하고 건설사는 비용 때문에 또 속상합니다. 남는 게 없는 거죠. 결국 시장 전체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시장을 솔직히 이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주춤, 속으로는 압력.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움직임.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전세 부담, 월세 부담, 공사비 상승, 공급 부족,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매물 감소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 압력이 어느 순간 시장 흐름을 다시 확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사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기다리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28년 현장에서 느낀 건 딱 하나예요. 부동산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확인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겁이 나면 확인하면 되고 불안하면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겁만 먹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뉴스 제목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하더란 얘기예요.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오른다, 이 두 말 모두 조심하셔야 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 자금 계획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인지, 전세로 버티는 게 나은지, 아니면 매수로 방향을 잡는 게 나은지, 월세 부담까지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생활권입니다. 집은 숫자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출근길, 내 아이 학교, 그 다음에 내 생활 편의, 내 노후 안정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5월 9일 이후 시장은 중요한 척하지만 또 조용한 척하지만 조용하지 않습니다. 겁먹기보다 확인하고 따라가기보다 비교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느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먼저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 5월 9일 이후 예측되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제 나름의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시장 흐름과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성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분양집산 귤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